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다크 비전 교육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개선해야 될 점들도 저에게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도 앞으로는 더욱더 질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살짝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결국 지금 교육평가라고 하는 거에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중에서 제 기준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한 거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들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란 교육 과정이라고 동일하게 볼 수 있고, 하나의 교육 과정,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취 수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했던 하나의 교육 과정이 과연 좋은 교육 과정이었냐, 좋지 않은 교육 과정이었냐를 평가하는데 그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타일러, 스크리븐, 뭐 스테이크 이렇게 스터프빙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게 뭐냐면 이제 교육 평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 유형화시켜 봤죠. 그래서 뭐 진단 평가라든지 형성 평가라든지 총괄 평가, 그리고 또 구성주의 평가 방식인 수행평가와 역동적 평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평가 유형을 시기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또 어떤 준거의 개념에 의해서 구분하는 규준지향 평가와 준거지향 평가를 먼저 해야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평가 도구의 양호도, 오늘 배울 평가 도구의 양호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먼저 다루고 나서 준거지향 평가와 규준지향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평가 도구의 양호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과정이 좋은 교육 과정이었냐, 좋지 않은 교육 과정이었냐를 평가하려면,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좋았다 안 좋았다를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거 위해서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겠죠. 이 평가 도구에 의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좋았다 나빴다.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사가 나중에 되셔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만드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시험 문제가 좋은 시험 문제였다 혹은 좋지 않은 시험 문제였다를 판단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든 평가 도구가 양호한지 양호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그 기준을 네 가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평가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가지 측면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수 학습 결과의 진단, 즉 학생들이 어떠한 상태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목적이 강하고요. 평가는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교수 학습 결과를 진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은 건지 가치 판단과 피드백을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교수학습 결과를 진단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린 다음에 평가자가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평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모든 걸 평가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여러분. 교수학습 결과의 진단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가치 판단과 피드백을 내렸는데 그 학생들에게 내린 가치 판단과 피드백이 과연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내가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내렸는데 어떻게 판단하겠다? 네 가지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내가 내린 학생들을 위해서 평가를 내린 그 내용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단어 이름이 뭐냐면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고도 하고요. 혹은 평가 도구의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지 반드시 평가 도구는 좋은 평가 도구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의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의 조건, 양호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물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평가 도구, 양호도, 조건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든 평가 도구가 타당도가 높고 또 신뢰도도 높고 객관도도 높고 실용도도 높으면 내 평가 도구의 양호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면.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일단 이 개념이 무엇인지 다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평가 도구를 제작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평가 도구의 양호도 네 가지에 대해서 뭐 서술하라 이렇게 하면 막 하나하나 길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딱딱 핵심 정의만 서술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나올 때 객관식으로도 이렇게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서술형 위주로 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타당도 안에도 물론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고 신뢰도 안에도 많아요. 신뢰도 안에도 어떻게 신뢰도를 높이냐 이런 것들이 많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낼 수도 있고, 혹은 평가 도구 양호도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쓰게 되면 한 500자 정도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도구 양호도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난 후에 그것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게 평가 도구다. 그러면 그 평가 도구가 과연 믿을 만한지, 그 평가의 결과가 믿을 만하지 않은지는 평가 도구의 양호도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 평가 도구의 양호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네 가지다.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는 뭐냐? 뒤에 가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잠시 정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국어과 관련돼서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 평가 도구는 국어 능력을 잘 측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있는 내용, 또 국어 시간에 예를 들면 토론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국어 전체에 대해서 그 시험 문제가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국어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토론이라고 하는 영역을 학습자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다고 치면 그 시험 평가 문제는 학생들이 토론의 능력을 잘 획득했는지 안 획득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문항을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당도를 100% 타당도 있게 만들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충실하게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학습자가 나는 이 수업을 받고 나서 미래 바람직한 어떤 행동 모습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미리 목표를 세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런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만드냐. 국어 수업을 그중에서도 토론 수업을 하면 토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잘 만들었냐. 혹은 영어 시간에 문법에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잘 이해하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 문제를 잘 만들었냐. 그게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측정 도구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똑같은 시험 문제를 제작했어요. 자, 학생들의 토론 능력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문항으로 타당도 있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실시해서 점수를 다 이렇게 부여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좀 더 진행해 보고 나서 다시 실시를 했는데 실시할 때마다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도는 신뢰도가 있을까요? 학습을 하고 나서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또 3일 있다 실시해봤는데 또 달라요. 1등 했던 애가 막 중간 성적으로 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평가도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평가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거는 어떤 시간이 경과되는 것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신뢰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면 평가도구 양호도는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객관도. 채점이 얼마나 오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것도 중요하죠. 물론 객관식 평가에서는 객관도를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오지선다는 반드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필평가 중간고사를 칠 때 객관식 평가도 있고 서술형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서술형 평가를 채점을 할 때 채점자들이 얼마나 오차없이 그걸 일관성 있게 잘 채점할 수 있냐.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명확히 세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학생의 이 부분까지는 맞다 해주고 이거 틀렸다 하면 비슷한데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채점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평가 도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까지 선을 정해놓고 이 키워드가 없으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던지 해서 채점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은 거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객관도라고 한다. 실용도는 뭐냐면 어떤 검사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 즉 이 검사 도구를 만들 때 제작할 때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들어갈 때 그 비용과 그리고 이익을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입 대비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었냐.
실제로 학생들이 진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었는데 돈이 100억, 200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실용도가 낮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뭐 학생들이 미래 비행기 조종사가 될 확률이 높은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그 항공사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항공사에서 이제 졸업할 학생부터 시작해 키우기 위해서 항공학과를 키우기 위해서 비행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가르쳐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비행을 시켜보면 되잖아요. 맞죠? 아니면 시뮬레이션 시켜보던지 전부 다 같아.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잘 평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학생들 일정 기간 비행에 대한 지식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한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죠.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뭘로 대체를 합니까? 뭐 지식, 어느 정도 지식,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뭐 면접을 봐서 면접 능력은 어떠한가? 이렇게 실제로 항공학과를 가려고 해도 그 항공과 관련된 어떤 배경 지식이 있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실용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과 이익을 비교 분석해서 검사가 유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게 실용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신뢰도, 반복적으로 실시해도 동일한 결과, 객관도, 채점 시에 오류가 없고 실용도, 투입 대비 그 이익이 뛰어난 검사, 이 네 가지를 갖췄을 때 평가 도구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끊고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개념은 뭐고, 타당도 안에는 또 무슨 타당도가 있냐면 보시죠. 자, 내용 타당도 있죠. 그리고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 준거 타당도 있죠. 준거 타당도 안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타당도. 물론 구인 타당도도 있지만 구인 타당도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적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타당도를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